안녕하십니까. 네, 34회 시험보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공시법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평을 말씀드리면, 일단 총평은 일단 공시법은 최근 10년간 가장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공시법을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해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조금 뭐랄까 좀 세부적인 지문들이 좀 많이 출제됐고요. 그럼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지적법 파트, 공간정보법에서 이제 보통 킬러 문제가 한 3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시행 규칙에 있던 내용을 아주 후미진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정답 만드는 그렇게 이제 문제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한 10년간 가장 어렵게 출제됐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문제는 뭐 난이도가 상위 문제가 한 6문제 정도 나와 있고요. 그럼 난이도가 이제 그 중위 문제가 9문제. 난이도 하가 9문제. 그래서 난이도 중하에 관한 문제들은 우리 기존의 기출 문제를 약간 변형한 수준으로 이제 유사하게 낮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6문제라는 그 난이도 상부분이 되게 어렵게 출제된 해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또 특징 또 하나는 이제 박스 문제가 7개. 그래서 24문제에서 7문제. 박스 문제였고요. 나머지가 서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 문제는 최근 추세가 갈수록 이제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박스 문제 자꾸 이제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박스 문제는 좀 테크닉이 많이 좀 좌우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옳은 것 고르는 게 1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흔히 문제 풀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오면은 좀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데, 옳은 것은 그럼 약간 부담스럽죠. 최근 시험 수치가 그렇게 나와요. 옳은 것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도 옳은 것을 고르는 게 13문제. 나머지 이제 틀린 것이 이제 11문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예년보다 많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고, 아마 요게 올해 이렇게 났기 때문에 내년엔 다시 이제 평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1번. 1번은 자, 공간정보 법령상 지적 측량 수행자가 이제 측량을 받았을 때, 이때 이제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야죠. 요건 이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그래서 요 문제는 뭐 기존에 문제 나오던 그 한 개 지문을 그냥 한 개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이제 1번이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2번. 2번에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자, 요거 나오면 떠올리셔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자, 사업 시행자가 이제 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이제 사업 신청하는 거, 신고하는 거, 요거는 현재 이렇겠죠. 대규모 사업일 때예요. 대규모 사업. 그래서 이제 토지조사 사업, 주택건설 사업, 또 이제 뭐 단지조성 사업 이렇게 크게 하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5번은 지적재소자. 요거는 대규모 지역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 파트는 우리 수업시간에 여기 정리했었어요. 무슨 사업, 대규모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토종을 신청한다, 또 사업 신고한다 이렇게 나왔고, 대신에 여기서 이제 하나 빼야 되겠죠. 5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 뭐 난이도는 중으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됐고, 3번은 이제 지목에 관한 구분. 지목도 매년 시험에 이제 나오는 포인트죠. 지목에 구분돼 있고, 일단 1번 자,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요거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와야죠. 이제 제외한다. 2번에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종교의식 나왔죠? 요거는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제 사적지가 아니고 요건 종교용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적지는 그 말이 와야 돼요. 문화재 이렇게 이제 요건 종교용지고, 그 다음 3번 자연의 일수가 있거나 일수가 예상되는, 이렇게 나면 요거는 하천입니다. 하천이고, 자, 국어가 되려면은 여기다 뒤에 하나 더 붙어야죠.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와야 이제 맞는 답입니다. 됐고, 4번에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의 부지와 공장시설물의 부지죠. 또 이제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한 지문입니다. 영감은 의료시설 그런 사람들이 좀 속을 수 있어요. 요 말이 와야 돼. 같은 구역에 있는, 요 말아서 이제 여기는 공장용지 그러겠죠. 공장에 딸려있는 의료시설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 쭉 가서 이제 국토법에 따른 공원, 녹지. 요거는 지목이 뭐다? 요건 이제 공원 그래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최근 추세가 이제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시험은 주로 나온 게 이제 유지와 국어를 주로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국어와 유지 주로 물어봤고, 최근에 이제 요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공원, 유원지, 체육용지 이런 것들. 이제 요것도 이제 뭐 기본적인 문제 스타일입니다. 됐고, 그 다음 4번 이제 면적에 관한 부분이죠. 자, 면적에서 축척이 600분의 1,
100단위 지역이다. 자, 그럼 100단위 지역은 면적의 최소 단위가 0.1까지죠. 그래서 일단 145.4는 등록이 됐고, 나머지 끝수 처리해야죠. 끝수 처리가 0.050. 0.050은 0.0으로 끝났죠. 자, 끝났으니까 앞에 걸 비교해야죠. 앞에가 이제 짝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짝수니까 버려라. 그래서 145.4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정답은 2번 되고, 이것도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이제 문제 스타일입니다. 이제 난이도는 하 되고, 그 다음 5번. 5번도 특이하게 이제 올해 시험 문제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구의 등록사항을 물어봤어요. 공통사항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외운 거 있죠.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역구의 공통사항이다. 소재와 지번 나오고, 두 번째는 고유번호는 어디?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요거 들어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각종 장부들, 뭐 등록 사항들 매년 꾸준히 이제 그 시험 나온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난이도는 굳이 매기면 뭐 중정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두 문장 암기 코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6번에서 이제 여기는 자, 지적 정리의 통지죠. 지적 정리의 통지 시기, 이것도 올해 많이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때, 이때는 이제 이렇게 하죠. 여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내? 여기가 7일 내.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 여기 이제 3번. 자, 지적 공부 나왔고 날짜 7일 날 이거밖에 없네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때, 필요한 경우네요. 여기 이제 등결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기본 지문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난이도는 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통지 시기 이 파트 특징은 뭔가면요. 현재 28회 시험이 나오고 그 후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쯤 나올 시기였습니다. 이제 됐고. 자, 그다음 7번. 7번은 이제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정 기준점이죠. 자, 성과란 말은 서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기준점 성과 요거를 이제 등본 발급받을 수 있어야죠. 누구에 신청하는가.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써요. 첫 번째가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지적 삼각 보조점은 지적 소관청에, 지적 도근점도 소관청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삼각 보조점이니까 지적 소관청 되겠네요. 이제 7번은 정답은 3번 됐고, 그 다음 8번. 자, 8번이 이제 킬러 문제입니다. 올해.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지적 소관청은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미 지급이 완료됐을 때는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제 청산금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사업이 끝났죠. 확정 공고 와야 되겠죠. 이제 확정 공고입니다. 확정 공고 와야 되고, 이때 보세요. 확정 공고에 포함되어 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원래 그 시행 규칙에 있는 사항이에요. 시행 규칙. 그래서 시행 규칙에 있는 사항을 굳이 시험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행 규칙을 시험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자, 이제 따져볼게요. 자, 그럼 이제 사업이 끝났으니까 어느 지역인지 무슨 사업인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각 필지에 면적의 증감이 있겠죠. 예, 지번별 조서도 와야 되고, 청산금 얼마나 줬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이제 여기는 이제 작은 축척을 푼처로 옮겨야죠. 어떤 축척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재원미상 금액 조사. 요거는 벌써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조서를 또 작성할 필요는 없겠죠.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새롭게 나온 문제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원래 시행 규칙까지 우리가 수업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안 하는 부분인데 올해 요게 이제 틀리라고 내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건 이제 외우지는 마시고 뭐 새롭게 또 나오거나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틀리라고 내 문제가 요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축적평에 확정 공고했을 때 확정 공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문제 스타일은 다시 나와도 이걸 또 건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 보고 그냥 끝내는 거지 공부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 9번 제목 이제 중앙지적위원회 이제 구성과 회의입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고 일단 기업번 중앙지적위원회 간사는 국토교통부 지정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정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이제 중앙위원회 간사가 나왔습니다. 간사인데 보세요. 여기는 현재 요 간사 임명은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이제 문장은 지적 업무 담당 국장 요 사람이 아니고 국토통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치사한 문제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고급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제 됐고, 니은번 회의 원칙이죠. 가반수 출석에 가반수 찬성됐고, 디귿번 자 이제 중앙지휘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주소할 수도 있다. 됐고, 이 두 개는 이제 즐겨보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보고, 리을번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소집. 그럼 이제 이 위원들이 회의 안건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거 이제 미리 통지해줘요. 7일이 아니고 며칠? 이제 5일 전까지. 또 하나 서면 통지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리을은 X.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정답은 이제 옳은 건 이제 니은, 디귿 두 개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정답이고. 자, 이 문제에서 이제 리을번은 유명한 지문입니다. 우리 즐겨 보던 지문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바꿔놨어요. 지금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아니고 국토통부 장관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치사하게 이제 틀리라고 내 문제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난이도는 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되고. 자, 10번에서 이제 측량기간, 검사기간. 요건 이제 우리 이제 맨날 외우고 있던 사항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5일, 4일. 이게 기본이죠. 당사자 신청했을 때 측량기간. 측량기간은 5일, 검사는 4일이고. 그 다음, 기준점 설치할 때는, 자, 보세요.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며칠을 주고, 4일을 주고. 15점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일단 기준이 4일이니까 4일에 초과하는,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이제 2번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존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시킨 문제 스타일입니다. 난이도는 하.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맞추고 하는 문제입니다. 됐고. 자, 11번. 자, 축첩 변경. 또 나왔어요. 축첩 변경이. 작년 시험에 축첩 변경이 3문제가 출제됐고, 올해 시험은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축첩 변경 확정 공고하였을 때 지체 없이 축첩 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 이제 사업 끝났으니까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라 그 말이고. 이때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토지장에 등록할 때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이제 공간정보법 시행규칙에 있는 지문을 갖다가 답을 만들어 놓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일단 사업이 끝났으니까 여기 쭉 가서 이제 정답에서는 4번 되겠죠. 이제 확정 공고된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사업 끝났으니까 그 이제 결과 가지고 지적 토지장을 정리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것도 자 일단 이것도 이제 올해 틀리라고 내 문제 중 하나고요. 난이도는 상입니다. 이제 이것도 킬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 올해 시험 스타일에서 이제 특징이 뭔가면요. 시행 규칙에 있는 막 지엽적인 지문들을 갖다가 답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올해는 이제 우리 공간정보법으로 이제 난이도를 조절한 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지문들 한번 읽어오시면 되고 또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 등록할 때 그 기준 시기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자 12번. 이것도 이제 자 우리 열심히 시험 나온 부분이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 됐고. 문제는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이제 토지에 따라서 경계를 새로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경계점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등록사항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소재 지번은 적어야 되겠죠. 어디 있는 몇 번인지 알아야 되니까 소재 지번 들어야 되고. 그럼 이제 경계점에 관한 거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계점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위치 알려줘야 되고. 특이한 게 뭔가면요. 제목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뭔가면 우리나라는 현재 실제 토지와 지적공부에서 지목이 많이 불일치해요. 지목이. 그렇기 때문에 장부 새로 만들 때 토지 조사하겠죠. 하는 김에 뭐도 해라?
지목도 조사해야죠. 여기서 이제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용 지목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네 가지 2, 3, 4, 5가 되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뭐 도면 번호는 뭐 굳이 적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던 문제지만 난이도는 좀 상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명칭을 잘 보시면 돼요. 진짜 정식 명칭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 명칭에서 뽑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일단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공간정보법 법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징은 그거예요. 시행 규칙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답을 만들었다. 이제 그 말은 뭔가 하면 일부러 어렵게 냈다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가 대표적으로 이제 어렵게 출제된 해에 속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 자, 13번 이제 등기 신청에 관한 지문. 이제 종합 문제 만들어 놨어요. 등기 신청 이렇게 이제 틀린 것은. 최근 추세가 이렇게 나와요. 종합 문제 스타일로. 첫 번째, 정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유증인데 조건이 붙어 있죠. 그럼 이때는 보세요. 조건 성취된 거 확인을 시켜줘야 돼 말아야 돼요. 시켜줄 필요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 조건 성취를 지면서면 이걸 첨부합니다. 2번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이제 이건 유명한 지문이죠. 학교 명의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가 없다. 그렇죠. 학교 명의로 X. 정답은 2번. 이제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가 법률에서 학교라고 부르면 이거는 학교 건물이죠. 자, 그럼 이 얘기예요. 학교 명의로 등기했다. 이렇게 말하면 학교 건물이 부동산을 소유한다예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 명의는 등기할 수가 없고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학교에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한다.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학교 명의는 X. 이것도 이제 뭐 기존 보던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됐고. 정답 2번이고요. 3번. 자, 법무사는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을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다. 우리 민법상 대리는 쌍방 대리 금지죠. 자, 근데 등기법에서 법무사는 쌍방 대리예요. 쌍방 대리하고 있다. 이유가 있죠. 우리 민법에서 민법상 대리는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죠.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행에 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 등기라는 게 채무행에 준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법무사는 쌍방 대리할 수 있습니다. 됐고. 4번. 자, 법인화인 사단이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자, 보시기. 자, 비법인 사단. 종중이 건물을 매수했어요. 이때 이제 종중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렇죠.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게 비법인 사단도 등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누구 명의로? 종중 명의로 등기해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종중 대표자는 돼 있고 종중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명한 지문이죠. 됐고. 5번.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 대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채권자 대위 등기죠. 이렇게 수업했어요. 공부할 때. 채권자 대위 신청은 자,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한다. 그럼 신청인은 누구예요? 채권자죠. 그 다음 이제 누구 명의로? 채무자. 채무자의 신청을 행사하는 거죠. 이제 이것도 이상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 이제 종합문제 스타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이 문제는 이제 우리 흔히 보던 스타일에서 난이도는 중으로 잡아놨습니다. 네. 자, 14번. 자, 등기할 수 없는 것. 요거는 이제 특징이 있죠. 등기할 대상에 관한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요 등기할 대상이 23회 때 시험이 나오고 그거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23회 때 시험이 나오고 한 번 나올 때 됐습니다. 얘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됐고. 첫 번째.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가 없죠. 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자, 전세권도 담보로 돈 빌릴 수 있죠. 등기할 수 있고. 자, 주의 토지통행권. 이것도 과거 22회 기출지문이죠. 자, 주의 토지통행권. 확인 판결 받았습니다. 판결 받아도 등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했죠, 이제. 통행권. 등기할 권리에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등기할 권리는 법률에 규정이 돼 있죠. 근데 또 통행권은 따로 없죠. 이유가 뭔가 하면 또 통행권은 소유권에 대한 권능이죠. 소유자는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니까.
굳이 등기할 이유가 없다. 그 뜻입니다. 됐고. 그럼 이제 구분지상권은 등기해야죠. 이제 되고. 그래서 없는 거는 골라니까 이제 기역, 디귿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기역, 디귿. 그래서 요 문제도 이제 뭐 등기할 물건, 등기할 대상들, 특히 이제 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됐고. 자, 그다음 이제 15번. 자, 등기한 권리의 순위. 우리가 이제 등기부에 등기한 권리를 순위를 비교해야 되겠죠. 순위에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됐고. 요것도 이제 좀 뭐랄까요? 우리 등기 순위는 좀 단순한 문제로 나왔었는데 좀 사례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좀 특징입니다. 이제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 상호간 순위는, 자, 첫 번째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그 다음 이제 저당권. 자, 특징이 뭔가 하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죠. 저거는 이렇게 봐야죠. 이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로 봐야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니까 이거는 갑구야는 등기고, 그 다음 저당권 설정 등기는 울구 등기고. 그럼 이제 별구가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등기를 비교할 때 같은 구의한 등기는 순위번호, 다른 구의한 등기는 접수번호 됐고.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저 이제 갑구의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2번,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 이전에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자, 보세요. 이제 저당권이 두 개네요. 이제 2번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그 후에 이제 1번 저당권에서 일부가 이전됐어요. 일부 이전 됐고, 그 후에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일단 1번이고 2번이고 있었죠? 그래서 보세요. 저당은 일부 이전이죠. 요거 부기등기잖아요. 부기등기란 말은 뭔가 하면 순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1-1번 그 말이죠. 1-1번이니까 당연히 이제 순위는 2번보다는 우선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3번, 위조된 근저당권 해지 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된 후. 자, 이제 말소됐어요. 이제 문제는 뭐면 위조된 근저당권 해지 증서죠. 우리 흔히 말하는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등기가 부적법 말소가 됐죠. 등기가 부적법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 그래야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던 회복 등기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문제입니다. 지금 말소 회복 등기 했을 때. 자, 된 후에 2번 근저당 설정된 경우 1번이 있었고 말소가 됐고 2번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자, 말소된 1번 근저당권을 회복할 때 말소 회복 등기하면 회복 등기 순위 어떻게 하죠? 종전 등기 순위에 따른다. 1번으로 올라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2번이 우선한다. X.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례 문제로서 되게 어렵게 나온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포인트예요. 등기가 부적법 말소가 되고 또는 불법 말소가 되고 이 등기를 회복을 시키면 회복 등기 순위는 종전 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제 그 지문을 사례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였어요. 됐고. 4번. 자, 가등기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가 이루어진 경우. 자, 이제 이렇게 됐네요. 이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했고, 그 후에 가등기 이제 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 후에 가등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등기에 우선한다. 보세요. 이제 뭔가 하면 가등기한 본등기 했죠. 그러면 본등기 순위 어떻게 해야죠?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가는 거죠. 순위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병의 등기 어떻게 한다? 이거는 원칙은 직권말소가 되겠죠. 그래서 3자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이상 없고 맞는 질문이고. 자, 5번. 집합 건물 착공 전 나대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자, 이렇게 했네요. 이제 자, 토지 소유자가 보세요. 갑소유 토지예요. 갑이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오피스텔 같은 거 지을 수 있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짓고 싶은데 건물 지을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은행 가서 아파트 부지에 저당권 설정을 하고 건물을 줘야죠. 자, 그럼 보세요. 요 저당권, 요건 현재 나대지에 대한 저당권이에요. 나대지에 대한 거. 요거는 건물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다 그 말이죠.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 등기는 집합 건물을 위한 대지권 등기에 우선한다.
자, 이건 보세요. 우선적으로 순위가 더 빠르죠. 그렇게 이해하죠, 이제. 더 순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건물 지어서 이제 대중해도 권리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순위가 우선한다. 그래서, 자, 순위 문제. 원래 기존 문제 스타일은 그냥 법률 조문을 이렇게 쭉 줬었는데 사례로 쫙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 속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자, 등기한 권리의 순위 파트였습니다. 순위 파트였고. 그 다음 이제 16번. 첨부정보. 우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쭉 모아놨습니다. 이제. 서류 파트도 이제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 돼 있고요. 자, 기업번 토지에 대한 표시 변경을 신청한 경우. 자, 토지에 대한 표시 변경 등기한다. 요거 하면 딱 떠올라야죠. 토지 표시는 대장 기준, 등기 기준. 언제나 대장 기준이죠. 그래서 등기원을 증명하는 정보로 토지장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토지장 갖고 와라 그 말이고. 이상 없고요. 니은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자,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등기 의무자의 주소 지명 정보 제공해야 한다. 자, 이제 포인트예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자, 을의 건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을의 주소 증명 정보는 반드시 첨부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소유권 등기할 때는 누구 것도 매도인 것도 첨부해라 이렇게 했죠. 이제 그래서 소유권 등기할 때는 이제 주소 증명 정보는 각각 필요하죠. 두 통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됐고. 디귿번 상속 등기를 신청하면서 원인 증명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해서 공정증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공한 경우. 자, 문제는 보세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는 원칙 인감 필요하죠. 상속재산 협의 분할할 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정증서를 갖고 왔어요. 공정증서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는 없다죠. 필요가 없다, 맞고. 그럼 4번, 리을번 농지에 대한 소유권 얘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이제 농지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을 신청하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일단 이제 농지증 나와야 되겠죠. 자, 보세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의 판결서인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증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농지증 첨부해야죠, 당연히. 자, 우리 요조항은 거기 나왔어요. 거민계약서. 거민은 우리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 원인 정보가 판결서라면 거민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걸 이제 장난친 친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농증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자, 이제 16번에서 이제 옳은 거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3개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정답은 3번 되고. 이것도 이제 서류 파트는 원래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난이도는 상으로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지문들을 이제 몇 거는 문제고, 또 특징은 뭔가 하면 원래 인감증명이 원래 시험에 안 나왔었어요. 지금 인감증명 파트가 20회 때 시험이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새롭게 다시 이제 등장한 지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서류 파트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 속합니다. 되고. 자, 17번. 자, 용의권 등기. 자, 용의권. 자, 최근 특징은 용의권 파트에서 맨날 전세권 파트가 시험이 나왔었어요. 전세권 파트가. 근데 올해는 이제 종합문제 묶어놨으면 다시 돌아갔어요. 이제. 그래서 옳은 것은 돼 있고요. 자, 1번. 일필 토지 전부의 지상권 설정일을 하는 경우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제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필요사항은 뭐가 있죠? 필요적 사항은 이제 목적과 범위를 꼭 적어줘야죠. 이제. 그러니까 하면 용의권은 일필처 성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범위는 다 적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요때는 이제 토지 전부 이렇게 되겠죠. 이제. 자, 않는다 그랬으니까 X. 자, 2번 지역권의 경우에 승역지 등기록에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록할 뿐. 자, 이제 우선 지역권 파트는 토지가 2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로가 있고 이제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 을지가 맹지. 포인트예요. 토지가 2개 나온다. 그래서 자, 승역지 등기 기록에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록할 뿐. 승역지 등기했어요? 그럼 이제 유역지도 여기 이제 이것도 보세요. 요거를 취득하면 내가 여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토지를. 뭔가 등기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해줘야 되겠죠. 요걸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불렀죠.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다.
어떻게 등기한다? 등기한이 직권으로. 그래서 자, 유역지 등기 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X죠. 당연히 기록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두 개 나와야 돼요. 지역권 등기는 일단 승역지에 지역권 등기하고, 유역지에 이제 뭐 한다? 유역지에 지역권. 어떻게 등기한다? 직권으로 개체되고. 3번 전세권에 조정이 만료된 경우에 전세권 설정일을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법률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렇게 만료가 됐죠? 근데 아직 말소 등기를 안 했어요. 문제는 보세요. 자, 전세권 기간 만료가 되고 아직 말소 등기를 안 했다. 이렇게 하면요. 이 등기는 등기가 돼 있으니까 아직 형식 효력은 존재하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형식적이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이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자, 받아주지 말자. 받아주지 말자.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전세권 등기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죠. 이제 이걸 이렇게 했어요. 형식적 확정력이다.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는 후등기 저지력 됐고. 4번 두 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전세권 설정일을 하는 경우, 자, 공동 전세 목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자, 요거 이제 보세요. 자, 공동 전세 목록, 공동 담보 목록 같은 이유죠.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인데 목적물이 5개 이상인데. 그래서 2개가 아니고 5개. 그래서 이렇게 기해서 이제 공동 전세 목록, 공동 담보 목록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차임이 없어 보증금을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 임차권 설정일 등기 기록에 차임 및 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자, 뭔가 하면 우리가 자, 임차권 설정 등기는 필요적 사항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차임과 범위. 차임은 꼭 적어줘야죠. 없다로 적으면 되겠죠. 0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록하지 않는다. X 됐고.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뭐랄까요? 기존 시험 나온 지문을 약간씩 변형을 시킨 뭐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문제 스타일입니다. 됐고. 자, 18번 등기안의 근저당권 등기. 자, 근저당권 또 나왔네요. 자, 틀린 것은 돼 있고요. 자, 1번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자, 느낌이 어떤가요? 틀렸죠. 자, 이유. 우리가 자, 근저당권 등기할 때는요. 당사자는 언제나 근저당권자, 근저당 설정자 둘만 당사자입니다.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자는 책임이 없어요. 등기부 상으로는. 그래서 채무자의 뭐만 적어줘요? 성명과 주소만. 주민등록번호는 적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죠.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즐겨 뜯은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네요. 2번 채무자가 수인인데 채권 차익은 단일하게 적어져요. 이제 구분하여 기록할 필요는 없다. 됐고. 그 다음 이제 외국 통화인데 달러 이렇게 되겠죠. 달러 됐지. 그때는 이제 외화 표시 금액을 채권 차익에 기록한다. 됐고. 그 다음 4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에 채권 차익을 감액하는. 자, 감액 나왔어요. 감액. 채권 차익이 줄어들었죠. 그 후순위에서 위험성이 있나요? 위험성 없죠. 여기 이제 그러면 순하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되겠죠. 이제 이것도 이제 권리 변경 등기에서 이해 감기인 파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첨부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됐고 이상 없고요. 자, 5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 권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등록 중 근저당권 등기는 직권 말소하여야 한다. 자, 이제 수용 나왔어요. 수용되는 토지에 있던 모든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한다. 이게 그 조항이죠. 제외는 뭐가 있다? 그냥 지역권이 아니고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의 권리들 모두 이제 직권 말소입니다. 되고.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뭐 기존 문제 즐겨 이제 보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됐고요. 18번에서는 1번 답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9번 이제 가등기가 관한 문제. 가등기도 매년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자, 가등기. 자, 틀린 것은 돼 있고. 1번 가등기로 보존하는 등기 청구권이 해제 조건부인 경우 해제 조건일 때 가등기할 수가 없다. 우리가
가등기와 청구권은 하나 외웠죠. 시기부나 정지조건부다. 정지조건부. 해지조건부 요거는 가등기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죠. 이제. 그래서 해지조건부는 할 필요 없다. 맞는 말이고. 2번 소유권, 이윤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 방법으로 한다. 자, 가등기 자체는 주등기, 부등기 둘 다 가능하죠. 우리 이제 정리해서요. 자, 가등기가 자, 주등기냐 부등기냐 물으면 본등기 형식에 따른다. 요거는 본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주등기, 부등기 당연히 주등기야죠. 이제. 만약에 이제 전세권 이전 가등기라면 그게 부기등기 되겠죠. 이제. 묶어서 이렇게 써요. 본등기 형식에 따른다. 3번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칙 조항이죠. 이제 원칙이니까 이제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할 수 있다 됐고. 4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자, 이제 정식 명시 뭔가면 우리 이렇게 외웠어요.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본등기 좀 막아달라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면 어차피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놨어요. 이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했다. 그럼 이제 을의 채권자 A는 을의 채권자죠. 얘는요 가등기 돼서 다툴 수 있죠. 또는 이제 을이 본등기하면은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가 돼서 다시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는 을의 채권자 A는 가등기든 본등기든 다 싸울 수 있죠. 그럼 굳이 본등기를 막을 필요는 없다가 돼야죠. 이제 여기서 이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각하여야 한다. 맞고. 5번 자 소유권 청구권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한 경우 이제 가등기한 본등기했습니다. 등기는 그 가등기를 말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중간 처분등기가 지고만 쓰죠. 가등기는 지워요 안 지워요? 가등기는 안 지워요. 자 이유 우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본등기 순위 어떻게 하고? 가등기 순위다. 가등기 순위 할 건데 가등기 지워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말소해야 한다. X. 그래서 이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걸 살려놔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5번 보시면 되고 일단 뭐 나머지 1, 2, 3, 4가 정확했기 때문에 답은 이제 5번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번도 잘 봐주시면 되고 그럼 20번 이제 이의신청. 자 등기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자 틀린 것은 1번 자 등기 신청이 아닌 제3자는 등기 신청에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의청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각하 결정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죠. 각하 처분 다 떨어졌어요. 각하 처분 떨어지면 제일 이제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각하 처분 맞았다. 즉 기분 나쁜 사람은 등기 신청인 권리자와 의무자 둘이죠. 제3자는 제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즐겨 보던 지문입니다. 자 보셨고 2번 이 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 법원에 이 신청서를 제출 방법으로 한다? 틀렸죠. 자 기억하세요. 이제 이 신청서는 어디에? 신청서는 이제 처분을 내린 등기소에 제출하고 이 신청은 어디에 한다? 관할 지방 법원에 해야죠. 이제. 그래서 이거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이 신청서 제출은 어디? 처분을 내린 등기소에. 그 다음 이제 이 신청은 어디에? 여기 관할 지방 법원에. 이제 정답은 2번. 이것도 이제 기존에 출제가 빈번히 되던 지문입니다. 됐고. 자, 3번 이 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다. 이것도 유명한 지문이죠. 자, 4번 등기한의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자 이제 우리가 이 신청은 등기간 처분이 부당할 때죠. 부당의 판단 시기는 언제? 부당의 판단 시기. 등기관이 처분을 내렸을 때, 심사할 때 언제 기준? 처분시 기준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은 제기할 수가 없다가 돼야죠. 이것도 유명한 지문이네요. 자, 5번 등기한 처분에 대한 이의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청은 수리한다. 자, 이제 이유는 뭔가 하면 자,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예요. 등기한이 각하 처분을 때렸어요. 각하 처분 때렸다. 이의 딱 했죠. 자, 그럼 요 각하 처분 요거는 결정 전까지는 정당한 걸로 봐야 돼요? 부당한 걸로 봐야 돼요? 요거는 정당한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요거는 결정 전까지는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등기 신청이 들어도 당연히 받아줘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좀 어려운 지문인데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요 문제는 이제 뭐 우리 흔히 보던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번 이것도 이제 뭐랄까요? 기본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됐고. 21번. 자, 이제 29조 2호. 자, 이제 요것도 이제 유명한 문제죠. 흔히 쓴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각 등기법 29조 2호.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29조 2호 위반은 그 말이죠. 자, 볼게요. 기업번. 위조한 개명 허가서 등을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자, 요건 특징이 뭔가 하면 서류를 지금 첨부했는데 서류가 지금 잘못됐어요. 자, 등기 신청하는데 잘못된 서류를 가지고 왔다. 등기 안 해주겠죠? 각하사유입니다. 몇 호 위반? 이거 이제 29조 3호 이하죠.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3호 이하는 외우지 마세요 그랬죠. 3호는 다 이제 서류 파트예요. 무슨 서류가 불일치한다. 각하사유입니다. 이것도 이제 3호 이하니까 2호 위반은 아니죠. 그 다음 니은번. 하천 혼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 설정. 자, 하천은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권리를 등기할 수 있다? 소유권, 저당권, 권리, 질권. 용의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죠. 이제 29조 2호 위반. 등기할 대상이 아니죠. 자, 디귿번.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에 등기 신청했다. 자, 특약사항도 중요해요. 특약사항도.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죠. 아무 특약만 매주 등기할 수 있나요? 안 되죠. 특약도 뭘 요해요? 법령에 근거를 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근거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29조 2호 위반. 이 문장도 잘 보세요 그랬죠? 주요 지문이라고 그랬어요. 리을번.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보존 등기는 전체를 다 해야죠. 일부만 보존 등기할 수는 없다 돼야죠. 2호 위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답은 자,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기억어 하나 빼고 이제 이것도 29조 2호 위반. 이것도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보셔야 되고요. 22번.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 등기라고 되어 있고요. 자,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 대지권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 등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자, 우리 이제 대지권 표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전유 부분 등기록. 이제 301호 표제부죠. 301호 표제부. 위에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밑에가 이제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합니다. 아랫부분에 합니다. 그랬고. 2번. 자, 토지 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등기 기록에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소정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빼고요. 3번. 대지권의 변경이 있을 때.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써요. 대지권 변경은 자, 아파트 전체 다 걸리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구분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를 대위해서 대지권 변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최근에 매년 나온 지문입니다. 대지권 변경해서 대위 등기하는 거. 4번도요. 자,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자, 구분 건물에서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이 신청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 요 이제 동시에 대위 신청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동시를 물어볼 때는 신청하여야 한다. 대위 등기를 물어볼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제. 이것도 이상이 없고요. 그럼 이제 3, 4 이상 없어요. 5번.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고용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자, 이제 뭔가 하면 규약상 고용 부분에서 규약을 폐지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전유 부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바뀌었으니까. 자, 우리 수업 때 이렇게 수업했어요. 자, 아파트 101동 건물인데 집집마다 애들이 몇 명? 집집마다 애들이 10명씩 살아요. 도저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1호를 사가지고 101호를 놀이방을 써요. 그럼 이제 101호 놀이방이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 흔히 하던 규약상 고용 부분이죠. 뜻을 등기해놨어요. 등기했고 놀이방 씁니다. 한 10년쯤 지났더니 놀이방에 노래들이 없어요. 그럼 그때도 놀이방 해야 돼요? 그때 이제 규약을 폐지하죠. 규약을 폐지하면 다시 여기가 이제 전유 부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이제 을이 샀다. 101호를 을은
요 101호에 소유권 보존 등기란다,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죠. 자,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요 101호가 이제 규약상 고용 부분이죠. 그때는 101호에서 갑골구를 다 말소시켰어요. 갑골구가 이제 없다 그 의미겠죠. 갑골구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얼마 이내? 지체 없이. 그래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을 정답으로 이제 출제한 문제였어요. 문제였는데 2번이 약간 미스가 났어요, 지금. 자, 보세요. 미스가 난 게 뭔가 하면 토지에 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토지가 국가나 지자체 거예요. 아파트 부지가. 누구 거? 국가 거. 국가가 이제 건설업자한테 전세권을 줬습니다. 그럼 전세권 취득을 해서 건물을 짓죠. 건물을 짓고 건물을 분양하죠. 그때는 보세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분양할 때는 이렇게 분양을 해야죠, 이제. 자, 301호 건물과 전세권을 묶어서 같이 분양했죠. 그 문제는 전유분 소유자들은 아파트 부지에 무슨 권리가 있어요? 전세권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럼 대지권 등기한 후에는 양자를 분리 처분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포인트는 뭔가 하면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예요. 그럼 국가는 이 아파트 부지 제3자한테 팔면 돼야 안 돼요? 팔아도 됩니다. 자, 우리가 대지권 특징은 분리 처분이 금지죠. 그럼 분리 처분 안 하는 거는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요 전세권이 만료될 즈음에 국가가 요 아파트 부지를 새로운 건설자한테 팔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사가지고 계약기간 끝나면 건물 때려 부시고 새로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지권 특징은 분리 처분 금지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 보세요. 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록에 자, 그다음 이제 저당권 나왔잖아요. 여기가 아마 출제위원들 여기다가 전세권을 집어넣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할 수 없다. 그렇죠. 분리처분이니까. 근데 뭔가 하면 문제지 그 얘기 없잖아요,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 2번도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자, 5번은 확실히 답이고요. 2번도 복수정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의제기 논거는 다시 제가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이제 틀린 거 2번, 5번 두 개로 일단에서 이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일단 정답은 확실히 5번은 맞고요. 2번도 이제 좀 미스가 났어요.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23번. 자, 소유권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1번 미등기 건물에 건축물 대상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증을 받은 자는 자 보세요. 포괄증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죠. 소유권 보존은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상속인 및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도 자기 명의로 분기할 수가 있죠. 포함됩니다. 자, 2번 미등분원이 전정 양도된 경우에 최후 양수인이 보존 등기를 한 때에도 자, 이 얘기죠. 갑과 을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처음 딱 지었다. 이렇게 이제. 그럼 갑은 자,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한도 소유자. 아파트를 주면 안 되겠네요. 단독주택을 딱 줬어요. 이제 주택을 줬다. 이제 건물을 전했다. 신축했다. 요걸 이제 팔았어요. 을한테. 그럼 이제 갑은 요걸 처분하려면 당연히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세워 넘겨야죠. 근데 갑이 끝끝내 등기 안 해요.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자기가 그냥 을이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렸죠. 요거 뭐라 불렀죠? 요거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모두 생략 등기다. 모두 생략. 등기부에서 이제 머리 부분이 없었다 그 말이죠. 모두 생략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의뢰 등기 요거는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가 돼야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돼서요. 그 등기할 시 결과적으로 실체적 공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원칙은 하면 안 되죠. 원칙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등기함은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왜?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이거 나와야죠. 이제 됐고. 3번 미등기 토지에 대한 미등기 토지가 나왔고요. 자, 소유권을 군수 확인에 의해서 증명하는 자는 이제 우리 수업에서 이게 정리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정보. 확인 정보 요거는 토지 건물에서 뭐만. 이거는 건물만 그랬죠. 토지는 관련이 없다가 돼야죠.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명한 지문입니다. 됐고요. 4번. 자, 부동산의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자, 또 나왔네요. 자, 공유지분의 포기. 이것도 우선 빈출 지문이죠.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견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내 지분 포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신청한다? 공동 신청합니다. 그러죠. 소유권은 이전한다. 이렇게 했고 이제.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지문입니다. 자, 5번에 부동산의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제가 지문을 두 개 같이 옮겨놨네요. 자, 4번이 요게 아니고요. 자, 4번. 자,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자로서 아직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자는 직접 자, 진정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없다. 뭔가 하면 우리가 진정명의 회복이 나왔어요. 진정명의 회복이란 말은 보세요. 소유권을 회복시킨다 그 말이죠. 그럼 뭔가 하면 요 사람은 원래 자기 명의로 등기가 있었어야 돼요? 없었어야 돼요? 원래 있었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특정 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 영역을 이전받지 않은 자는 자기 명의 등기 안 됐죠. 그럼 이 사람 이제 진위 회복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미스가 났네요. 자, 4번 지문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유권 파트에서 이제 자, 소유권 보존 파트와 이전을 묶어서 이제 한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올해 시험에는 신탁이 안 나온 게 특징이 되겠네요. 신탁이 원래 매년 시험이 나오는데 올해 한 해 이제 쉬었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예. 24일 등기 필 정보. 자, 보시고 이제 등기 정보고 올해 시험에 등기 정보 나온다고 매년 얘기했었고요. 자,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에 그거 나올 줄 알았어요. 등기 예규 파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문제는 특이하게 그걸 시험 냈어요. 그 규칙에 나온 내용을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돼 있고요. 자, 1번 등기필 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를 구성한다 됐고, 이거 이제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왔죠. 우리 이렇게 했어요. 일련 번호는 12자리, 비밀번호는 50개. 이거 이제 그리고 여기는 문제는 일단 아라비아 숫자고요. 그 밖에 부호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등기 예규에는요 이렇게 있죠.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으로 구성한다.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이제 맞는 지문이고요.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규칙이 아니고 예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고 2번 법정대리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자가 된 경우. 자, 여기서 이제 본인이 법률행위 했고 이제 법정대리 신청했죠. 자, 그럼 보세요. 법정대리 신청한다 이 말은 본인은 아마 그거 됐고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했고 법정대리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등기필 정보는 트라자 사정이 없는 한 누구 줘야 돼요? 당연히 법정 대리인 줘야 되겠지. 본인이 아니고. X. 3번 절차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를 첨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승소 의무를 신청하니까 첨부해야 되겠죠. 이제 필요가 없다. X. 이렇게 되고. 4번 등기 권리자의 채권자가 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한 경우 채권자 대위 등기죠. 자, 등기 정보는 대위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자, 여기 이제 문제는 등기필 정보는 등기 신청인가 등기 명인이 일차하면 줍니다. 양자 불일치할 때는 작성 교부는 안 하죠. 채권자 대위 등기는 신청은 채권자가 했고 등기명의는 채무자죠. 불일치하니까 통지 안 하겠죠. 그 다음 5번 등기명인의 포괄 승계는 등기필 정보에 실효 선고를 할 수 없다. 자, 등기필 정보 보세요. 이제 필요 없으면요 이제 포괄 승계인도 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랬으니까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이도 상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규칙 파트에서 또 자꾸 이제 문제 내는 추세고,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은 규칙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지적협도 그렇고 등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올해 좀 특수한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내년 시험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게 주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가 아주 어려운 해에 속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10년간 나온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 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올해 시험 문제도 공부하실 때는 문제 나온 제목들이 있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22번 문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명백히 틀린 문제입니다. 5번 이상이 없고요. 대신 이제 22번 요 문제는 제가 이제 복수정답을 해가지고요. 2번에 관한 논거는 별도로 참고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시험 보는 고생이 많으셨고요. 예, 시험이 끝났으니까 좀 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나게 막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 좀 편하게 쉬시면서 이제 붙으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셔야죠. 이제 자 활용하셔야 돼요. 지금 땄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쉽게 좀 떨어지신 분들은 좀 잠깐 쉬시면서 좀 이제 새롭게 좀 공부할 좀 마음을 좀 가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